단기적 방안을 전교조가 제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입의 문제가 극심하기 때문에 어떤 단기적 대안도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단기적 대안을 제출한다면 반드시 근본적 대안 제출을 중심으로 하면서 그것을 전제로 과도기 방안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단기적 방안의 핵심은 수능 중심의 정시 전형, 학종, 학생부 교과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입니다. 학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에서는 학종에서 비교과 영역을 드러내 사실상 학생부 교과로 전환시키는 방안과 수능 정시 비율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에 일부 교육운동 진영에서는 학종 개선을 동의하면서도 학종 육제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서,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 시상 등의 영역을 폐지하고 학교의 교육과정에 의해 이루어지는 자치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 비교과 영역과 교과서 등을 입시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다수의 학부모들이 학종의 비율 축소와 정시 수능의 확대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학종 반영 항목의 축소에는 동의하면서 비교과 영역의 반영을 주장하는 입장은 난관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교 정규 교육 과정에 의해 진행되는 자동봉진 상황에서 학생들은 거의 대동소이한 활동을 할 것입니다. 만약 차이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학생 개인의 활동이 아니라 학교별 프로그램의 차이 때문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주관하는 해외 봉사활동, 최고 명사를 초정한 진로, 활동 등 즉 학교의 스펙 만들기 능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과서 혜택으로 학생들을 선별하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교과서 혜택이 주요한 선별 수단이 된다면 교과서 혜택을 화려하게 기술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될 것입니다. 교사들은 교과서 혜택에 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경쟁적으로 도입할 것입니다. 결국 교과서 혜택은 학생들의 활동이 아니라 교사들의 활동에 의해 좌우될 것입니다. 교과서 혜택은 학업성취 평가로는 포괄할 수 없는 특이성을 기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국어 성적은 좋지 않지만 글쓰기에는 뛰어난 재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영어 성적은 좋지 않지만 회화 능력이 뛰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기록하는 것이지 교과 활동의 모든 내용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과의 일반적인 활동은 교과서 혜택에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학업성취 평가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발표 자료를 잘 정리하고 표현력이 뛰어나거나 교과 관련 주제에 대한 글쓰기를 잘한다면 이를 평가하여 성적에 반영해야 합니다. 고등학교 교사는 정성적 평가를 하고 대학이 임의로 이를 정량적 평가로 전환시키는 것이 아니라 고등학교 교사가 최대한 정량적 평가를 해야 합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정성적 평가가 필요한 것은 대입이 아니라 일상적 교육 활동의 피드백을 위한 것입니다. 결국 학종을 유지하면서 반영 항목을 축소하게 되면 대학의 자의성만 높아지게 되고 학교와 교사에 대한 압력은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학교와 교사는 교육적 의미보다는 학생들의 화려한 스펙을 위해 여러 전시성 활동을 확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대학 선별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여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들 합니다. 하지만 대학의 자율적 선발권을 부여한 다음 이를 다시 규제하는 것은 매우 번거롭고 효과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대학들은 이런 규제를 벗어나기 위한 더욱 정교한 장치를 만들 것입니다. 그럼 또다시 이를 감시하기 위한 더 정교한 규제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렇듯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갈등과 불신이 빈발할 것입니다. 어정쩡하게 학종의 생존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학생부 교과로 전환을 주장하면서 내신 평가의 일대 혁신을 주장해야 합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면적 확대를 통해 학교 간 지역 간 교육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해결할 전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은 위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내신 평가 혁신을 통해 학교 교육이 일대 혁신을 추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야 합니다. 학종을 매개로 해야만 학교 교육의 혁신이 가능하다는 편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학종의 생존을 강하게 요구하는 또 하나의 근거는 고교학점제와 관련이 깊습니다. 고교학점제의 전면적 시행은 객관적인 학교 내신 성적의 산출을 어렵게 합니다. 과목마다 학생들의 모집단이 다양하고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의 종류와 수준도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의 경쟁적 교육체제에서 수능과 내신 모두를 절대 평가하자는 것은
결국 대학의 학생 선별을 주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따라서 내신 베이스의 학생부 교과와 고교학점제는 서로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고교학점제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평가한 것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대학의 학생 선별권을 넘겨주는 학종이 더욱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수능의 개혁을 요구해야 합니다. 우선 수능론서 수령 도입을 서둘러야 합니다. 언어와 탐구 과목부터 논서 수령으로 전환하고 이 과목들은 절대평가로 바꾸어야 합니다. 수능 전형 비율은 20% 이하로 유지하여 패자 부활전의 의미를 지니게 하고 점차 자격고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특기자 전형 포함한 학생부 종합도 모든 학교에서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일반적인 학업성 취로 포괄할 수 없는 특기생 선발에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수능은 대학 자격고사로 전환. 단기적으로는 지역균형 선발의 확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사실 학생부 교과의 확대는 지역균형 학교균형 선발에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율이 매우 높아진다면 구태 지역균형 선발을 별도로 확대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대학들의 학생 선별 권한을 회수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대학의 면접은 학생들을 선별하는 것이 아니라 부적격 학생을 걸러내는 장치 정도로 활용되어야 합니다. 대학은 국가 수준 시험과 고등학교에서의 평가를 기반으로 학생을 선발해야 하며 선발보다는 교육에 집중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대학은 기업처럼 자신들에게 필요한 특별한 능력의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학은 일반적인 교육 대상자들을 선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학생들을 세심하게 선별할 권한을 가질 타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학의 학생 선별은 끊임없는 의혹과 공정성 시비만 초래할 뿐입니다. 우수 학생 선점하고 싶은 욕망이 아니라면 대학들은 많은 재정과 인력을 들여 학생들을 선별할 수 있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목고 자사고 폐지를 통한 고교서 열체제 해소는 두말할 것 없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특목고 자사고는 교육적 회중업음입니다.